발표가 즐거워지는 그날까지 알라 프레젠테이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다 보면요, 어느새 여러분의 발표 능력과 자신감이 쑥쑥 커 있을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저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만나게 될 청중들이 어떤 사람인지 미리 알고 계획을 세운다면 더 멋진 발표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청중 분석 알아볼게요. 청중 분석, 왠지 좀 딱딱하고 근사해 보이는 말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내가 누구에게 발표를 할 것인가, 누구에게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상대방을 먼저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뭐 데이트를 하던 아니면 친구들과 교제를 하던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안다면 보다 더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잖아요. 많은 발표를 들어보면요, 나는 발표를 할 테니 너희는 들어라 하는 마인드로 발표를 하는 사람들 적지 않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발표 원고는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뭐 답정 너처럼 내 원고는 정해져 있고 그 청중에 따라 이거 좀 변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내가 할 말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 원고를 가지고 그 경직된 생각을 가지고 청중 앞에 나서면 이 청중들의 마음을 사기가 힘들어요. 이번 학기에요, 제 학생 중에 발표를 매우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야기를 정말 재밌게 지루하지 않게 정말 잘하는 학생이란 말이죠. 청중들에게 뭔가 이 교감을 해보고자 이제 야심차게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메타코그니션 다 아시죠? 순간 어땠을 것 같아요? 갑분싸,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나 몰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청중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이런 스피치뿐만 아니라 1대1로 대화를 하더라도 너 이거 다 알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 나 그거 모르는데 이렇게 용기 있게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 학생이 안 되겠다. 그래서 얼른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해서 말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메타인지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역시나 했습니다. 그런데 청중 가운데서 아주 용감한 학생이 손을 딱 들더니 저는 메타인지가 한국말로도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TV로 방송을 볼 때요, 뭐 여러 교양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아무리 그 취지가 좋더라도 너무 어렵게 프로그램을 만들면 시청자들 다 채널 돌아갑니다. 중학교 2학년 정도의 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다면 너무 어렵지도 않고 또 너무 쉽지도 않게 이렇게 보편적인 발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2학년 메타인지 뭔지 알까요? 대학원 학생들도 전공이 다르다면 이 메타인지가 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이 메타인지는 아는 걸 안다는 이야기거든요. 결코 쉬운 컨셉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표를 준비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청중의 수준이 아니면 나이가 어느 정도인 사람들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발표, 좋은 내용, 또 열심히 준비한 내용이어도요, 못 알아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이 프레젠테이션은 나는 정보를 주고 청중은 그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해서 서로 공감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행동이 변한다든가, 아니면 뭔가의 소개 목적이 발표에는 있는데 너무 청중과 동떨어진 발표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발표를 하는 목적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게 돼요. 그렇다면 전공 발표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논하는 프레젠테이션의 경우는 어떨까요? 저는 지금 공대생을 위한 말하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국내외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런 클래스예요. 이런 경우에는 뭐 눈높이를 이렇게 확 낮추거나 아니면 막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분명한 것은요, 어렵고 복잡한 과학적 지식일지라도 간결하고 쉽게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스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두 번째로도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수의 청중 앞에 서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너무 떨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반대로 저처럼 이렇게 한 10명 앉아있는 수업이 저는 가장 긴장돼요.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막 공개방송 한 1000명, 2000명 정도 있어야 개인적으로 이 눈이 마주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많은 군중 앞에서 저는 차라리 긴장을 덜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사람마다 그 성향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만나게 될 청중이 몇 명 정도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청중이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마이크나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준비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요, 여러분의 청중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종교색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다른 문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지역별, 계층별, 정말 사람들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던진 농담이나 또 가벼운 말이 또 그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한 발표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될지 데이트를 나가기 전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게 될 청중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좀 하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어떤 내용이 청중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표를 준비할 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발표를 잘 들으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지? 어떤 좋은 일이 있지? 청중들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발표가 너무 재미있어서 발표 그 자체를 막 이렇게 듣는 그런 청중은 없습니다. 뭔가 이것이 나와 연관된 이야기일 때 여러분의 발표가 명확하게 청중들의 머리에 남을 수 있는 거죠. 청중을 만나게 되는 것은 발표 당일이 아니라 그 전부터 여러분이 만나게 될 청중들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표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생각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방송이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해 두시면 다음 방송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해 썸미디어에서 만들었습니다.